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근 3년 만에 모신 네. 우리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님, 빠숑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이에요, 별말씀이에요. 엄청 바쁘셔가지고. 그냥 저는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바쁘기보다는 칼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저녁에 있는 삶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 워라밸을 또. 아, 대단하십니다. 네네. 아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또 지역에 따라서 전고점 다 다른 곳, 강남은 넘어선 데도 있고 네. 거의 뭐 90% 이게 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땐 떨어지는 대로, 그렇죠. 오를 땐 또 오르는 네. 대로. 근데 약간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네. 소장님도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힘드셨나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저는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가 오르고 전체가 내리고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예. 지금 사야 될 것들이 있고 팔아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오히려 하락할 때는 더 좋아요. 살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4, 4분기, 2023년도 1, 4분기가 어찌 보면 좀 저점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단기간 보면은 그때 굉장히 많은 좀 거래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거래량은 작지만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아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둔천주공 아시잖아요.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저점으로 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아직 인상 쓰고 있는데 그때 딱 카메라를 잡으면 어떡해.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아이, 네. 죄송합니다. 좀 배가 좀 아파가지고 좀 속이 안 좋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이게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좀 아프네요. 좀. 아, 근데 이제 네. 말씀 중에 네. 그때가 좋은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네.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살 갈아타거나. 사람들에게. 예. 지금은 어떤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점 고점을 맞출 수 있으면은 타이밍을 딱딱 맞춰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그건 뭐 그게 네. 아시겠지만 신의 영역이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갈아타기는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자를 뭐 이게 선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시장 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투기까지도 아니더라도 네. 투자 수요조차도 지금은 들어오지는 못하는 시장. 그렇죠. 아, 그래서 실수요자들끼리는 갈아타기에는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게 왜냐하면 이게 좀 체급이 다르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경험도 많고 이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능력들도 있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나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하고 경쟁에서는 월등한 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투자자들이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끼리들만 경쟁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시장이어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 수요가 아직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는 규제 때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2021년도, 2020년도보다는. 당시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싸요.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투자자들은요. 비싸면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네. 다주택자들일 거고 뭐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격에 더 민감한 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인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실거주자들한테 강의할 때 하고 투자자들 강의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실수요자들은 그냥 좋은 거 하시면 돼요. 시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가치보다 한 5년 후, 10년 후에 미래 가치가 올라가 있을 만한 것들을 사면 되는 것들인데 예.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거든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돼요. 차익. 예.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고 이런 것들을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투자자들은요. 입지가 나빠도 되고 상품도 나빠도 돼요. 그냥 싸게 살 수 있으면 돼요.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투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 아예 접근하는 목적부터 다르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방법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도 조금씩 올라온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네. 좀 어떻게 의미 있는 수준입니까 지금은? 지금 거래량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핫한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되는 좀 지역을 정해놓으면 서울이 일단 가장 수요가 많고 거래가 많으니까 네. 서울을 놓고 보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가 많이 없을 때는 5천 건 월, 네. 그다음에 많을 때는 10,000건 넘어가는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5천에서 10,000건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적었던 때가 2022년도였어요. 예. 2022년도 4,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은 한 달 거래량이 12월 달이 600건이었어요. 거의 10,000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700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1000건도 안 되고. 뭐 한 2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 들어서 3월 달부터 거래량이 3,000건, 4,000건 되더니 이제 6월 거래량은 7,000건이 넘었고 지금 아마 7월 달 거 통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잘하면은 9,000건까지도 갈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거의 이제 시장 분위기를 다 회복을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정상 시장의 거래량이 회복이 됐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전에 5,000건, 10,000건 있을 때는 한 20%, 30%는 투자 수요였거든요. 예. 지금은 투자 수요가 없이도 실수요만으로도 7,000건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10,000건 정도 넘은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실수요만으로 그 정도 거래량이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네. 항상 이제 집값이 비싸다고 보시는 분들이 들이대는 잣대 중에 하나가 PIR 소득 대비 네. 집값이고 특히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에 서울 집값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는데 네네. 어떻게 실수요자들만의 수요로 90%, 100% 전고점까지 갔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쉽고 간단한 논리인데 예. 시장 외부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장 외부.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해는 합니다. 다 똑같은 질문들을 네. 제가 언론사 인터뷰 가면 맨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네. 답변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PI라는 개념은 한국만 써요. 외국엔 쓰진 않고 별 그래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 평균인데 평균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고가 지역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2030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2030 무주택자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봤을 때는 언론사에서 맨날 나오는 지역들이 강남, 서초, 용산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와, 내 생엔 끝났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PIR이 뭐 지금 뭐 18년 넘는데 그것도 평균이고 강남, 서초, 용산은 20년, 30년, 40년이 될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PIR이 좀 너무 우리나라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20대, 30대 기준이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원래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수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13억이에요. 예. 지금 13억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주택을 13억에 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들 빼고는. 아마 3억, 4억에 샀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13억, 14억 되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억짜리 산 사람들은 지금 30억, 40억, 5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서울이라고 하는 수요가 많은 입지에 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는 이제 갈아타기가 대부분 수요를 차지하고 이제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신고가 서초구 반포동에 신고가 거래된 게 40억대 전후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평형으로. 그럼 이들이 40억 생돈을 갖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아마 한 10억, 15억에 샀던 주택들이 20억, 20억, 30억이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돈 조금 더 보태서 대출 한 3, 4억 더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갈아타기를 한 서너 번 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25억에서 35억으로 갈아타고 그렇죠. 35억에서 40억으로 갈아타고. 네, 거기다 대출 좀 조금 섞으면은 조금 더 좋은 거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나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면 안 사요. 이제 거래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인데 일단 그 절대 가격이 높다는 것들이 PIR이라는 것들 먼저 다 느낀 것들이고 그 먼저 번 질문하신 게 거래량이 왜 나올 수 있느냐 부분들일 텐데 저는 이것도 조금 한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100% 투자 상품이잖아요. 투자를 안 해도 돼. 비싸면. 그렇죠. 아무것도 주식은? 안 해도 돼요. 네네. 근데 안 사도 되죠. 부동산은 무조건 해야 돼요. 자가든 임차든. 잠을 잘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자가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은 2021년도, 2020년도가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게 너무 비쌌어요. 시세가 단기간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거래량이 급증하다가 2021년도 딱 되니까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2021년도부터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되니까 더 안 사고. 금리도 올라가고. 예, 또 시세도 빠졌는데도 안 사요. 예, 아직까지 비싸다는 생각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2023년도도 아직까지 눈치 보냐고 안 사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동안 거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거래 안 해도 돼요. 근데 실수요를 하시는 분들은 해야 돼요. 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 문제랑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꼭 가야 돼요. 그런 수요는 있죠, 항상. 예, 한 2년 차. 그러니까 보통 그 수요가 저는 리서처기 때문에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네. 2.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사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겨요. 특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차이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예. 초등학교는 이제 6년이긴 한데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사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는 그런 좀 기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강남같이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은 데들은 거기서 12년 동안 공부해도 돼. 근데 보통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급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사 수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수요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3년 동안 이사를 못 갔잖아요. 예. 여기에 이사 못 간 수요들, 아까 제가 20분의 1토막이 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2024년도에 터진 거예요. 눌려있던 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수요만으로 투자 수요 포함한 것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3년 동안 이사를 못 갔기 때문에 2024년도에 비로소 이사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시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가야 돼요. 내 경제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2024년도가.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수요도 한꺼번에 빵 터진 걸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수요, 네. 현재의 수요, 또 미래의 수요도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게 한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거예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들이 아마 3, 4분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4, 4분기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를 갈 사람들은 또 충분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이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포모 현상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수요들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시세가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이제 4, 4분기에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또 그 수요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들인데 그 수요가 생기면 거래량이 쭉 유지되는 것들이고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좀 한시적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가격도 이런 반등세가 어떻게 한시적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예. 2021년도는요. 솔직히 좀 이렇게 뻥튀기 된 가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불장.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020년도까지는 실제 올라간 게 맞는데 2021년도는요. 한 건 거래됐어요. 갭이 뻥뻥 뜨면서. 예,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그 당시에 비쌌던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하는 단지예요. 46억 6천만 원을 찍어요. 예. 2021년도 9월 달, 10월 달 그쯤에. 근데 그게 딱 한 건이었거든요. 그 전 거래가 40억이었어요. 6억이 뜬 거죠. 그럼 이거는 40억이 맞는 가격이지 46억은 맞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한 건만 거래됐을 뿐인데 그게 그 아크로 리오파키의 시세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40억대 전후에 거래가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빠진 게 아닌데 46억 대비해서는 빠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20%가 빠졌다, 10%가 빠졌다. 그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고점과 비교하게 되면은 빠질 만한 여지가 많은 것들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실제 거래가 많이 됐던 가격대에서는 거의 유지가 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2024년도에 거래량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 보면은 거래의 양이 많기 때문에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투자 수요층이 아니라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팔지 않을 거예요. 일단 10년, 5년, 최소한 6년 정도는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요 시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거기 뭐 혹시나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 뭐 반대 매매 맞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예. 빠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생각보다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고가 아파트들은. 놀랍게도. 보통 저가 아파트들이 풀로 50% 70%를 받지 고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레버리지가 15% 그러니까 평균이 제가 한번 등기 든 걸 다 띄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7%예요. 레버리지가 전체가. 왜냐면 옛날에 샀기 때문에 그거 다 갚아버리고. 거의 뭐 그러면 예. 30억짜리 아파트의 레버리지가 한 2억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크로 리버파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마레프. 예. 그게 이제 6억대 분양가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LTV가 70%까지 나와가지고 한 4억 정도 분양을 대출 받았거든요. 네. 그럼 6억에 4억이면 굉장히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20억까지 가잖아요. 거의 19억까지. 네. 2021년도에. 그럼 보세요. 19억에 4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 6년 동안 사는 동안에 4억을 갚아요. 그러면 이게 한 19억까지 갔을 때 대출이 없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대로 강남구 역삼동에 구축을 갑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갈아타기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상급지 특히 중위권 이상 지역들은요 대출이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젊은 세대의 소득 기준 PIR 지표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20대, 봐서는 안 된다. 30대 소득으로 강남구 갈 거를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그쵸. 이들은 PIR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산. 내 집 팔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뭐 PIR이 필요하겠어요. 그동안에 오른 자산이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또 하나가 그러면 집값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빠르게 오르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배경을 좀 따져봐야죠.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만 네. 종합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올라왔다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수요가 두 가지 층이 더 보태졌어요. 정상적으로 가도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시장인데 예. 어떤 수요층들이 보태졌냐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지금까지 안 풀고 있습니다. 다 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제가 그렇죠. 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다 주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똘똘한 한 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려고 하는 수요가 더 증가했죠. 근데 이게 서울에서 서울 가는 수요들끼리 증가했으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텐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인천에서 서울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규제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지방에 있는 것들 100채 갖고 있어서도 규제를 별로 안 받아요. 양도소득세 규제도 안. 근데 지방은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거를 정리하고 차라리 지방에서는 내가 임차로 사는 한이 있어도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놓겠어라고 하는 수요가 좀 증가했죠. 그게 한 25%, 26%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채 중에 하나는 지방 수요예요. 서울서 거래되는 거. 그게 지금 플러스 알파로 증가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세대 빌라 수요가 있었어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고가 시장은 아니지만 중저가 시장에서는 50% 정도의 수요 공급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2년 동안. 전세 사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 포비아, 다세대 포비아 때문에 다세대 전세 매매는 당연히 안 하고 네. 전세로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신규 공급이 거의 중단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세대수 때문에 어딘가 집을 살아야 되는데 공급되는 다세대 빌라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하위권 지역들 아니면 경기도의 중위권 지역의 아파트까지도 수요가 좀 퍼지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가 균형 발전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안 좋은 현상인데 네. 또 사람들의 심리는 너도 나도 서울 집을 또 원하는 거고 그 아까도 이 시장이 또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비슷하게 드려봤습니다만 이번 반등으로 왜 서울 집값이 거의 20억에 다다른 곳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가격이 싼 거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래도 자기 자산을 바탕으로 갈아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20억이라는 숫자는 부담을 가질 만한 천장이 될 만한 그런 가격대로 보일까요? 혹시 어때요? 근데 어차피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재화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부자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그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그렇죠. 예. 지방은 지금 시세가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은 지금 제가 보더라도 싼 가격은 아니에요. 저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지금 뭐 서초구 반포동은 40억대 그리고 지금 아마 어저께 신고가 나왔는데 50억 나왔어요. 아크로리오 파크 34평에.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원밸리가 아마 다음 주쯤에 50억을 또 찍을 거예요.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더 비싸 그러면서. 그러니까 50억대 클럽이 나왔고 그러면은 50대 클럽이 나오게 되면은 40억대 클럽이 또 많아지는 것들이고요. 30억대 클럽에서 40억대 클럽으로 간 그 밑에 아파트들은 또 이제 20억에 30%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12억, 13억인데 그들이 지금 이제 20억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요 시장까지는요. 서울 중위권 그 이상 되는 시장까지는 서울에 있었어야지 가능해요. 갈아타기가. 그러니까 생돈으로 그 시장에 한 번에 진입하기에는 웬만한 부자들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신 분들도 한 번에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대출도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미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아마 그걸 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고 그 12억 이하 시장들이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 아니면 좀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 아니면 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이 좀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왜 피라미드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물론 이제 완전 세모는 아니고 계단식이 있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서 이 집값들도 계속 오르고 오른다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거기다 또 이제 수요가 또 증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수급이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은 강남부터 전고점 100%를 이제 돌파를 하는 곳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다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해 구축들이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 그게 더 퍼질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게 더 퍼지려고 하면은 유동성도 좀 많아야 되고 예. 투자 수요층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 채 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돈이 되니까 한 채 사고 또 샀거든요. 갭을 끼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채 사면은 거래가 멈춰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 20년 투자할 때는 한꺼번에 10개씩 사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네. 금액이 작으니까. 예. 지금 그런 수요는 없어요. 너무 크니까 이제. 예, 금액도 크고 이게 세금으로 다 나가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아직도 13.2% 취득세를 내고 시작해요. 근데 예. 이 다주택자들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몇십 프로인데 거기서 13.2% 취득세를 내고 시작하면은 뭐 더 이상 여러 유입이 가지 안 뭐 나오는 거죠. 등기비, 뭐 법무비 내게 되면 없잖아요. 네. 또 양도소득세 또 내야 돼. 또 중과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예. 보니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돈이 있건 없고 상관없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게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에셋을 파킹하거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투수요만 지금 남은 거죠. 그러면은 과거처럼 네. 강남 집값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용석 솔직히 여기까지는 좀 왔죠 집값도. 그렇죠. 마용정도 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상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지금 규제 지역이거든요. 예. 그 지역은 원래 수요가 많았고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 지역은 네네. 송파구만 많았고 네. 강남, 서초, 용산은 솔직히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 여기는 최상급지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안 팔아요. 한 건, 두 건 거래된 거 가지고 시세가 형성된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랐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요 센 지역의 한두 건의 신고가 그리고 마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의 거래량 급감이 급증했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된 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에 이제 고덕동의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게 대장 단지고 아마 11월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게 되면 그게 대장 단지가 될 텐데 그들이 20억 클럽으로 넘어갔어요. 10억대 클럽이었거든요. 거기가. 그게 이제 지금 현상을 좀 중위권 이상 지역들로 올라간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플러스 마용성까지. 네. 그러면 이 매기가 강북 또 다른 지역까지 퍼지기에는 그거는 그럼 약간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아니요. 건가? 그건 되는 게 예.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 내에서만 이것들이 수요가 이동을 하면은 네네네. 뭐 하위권까지는 못 갈 수 있는데 지방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방의 상위권보다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이 상급 입지거든요. 무조건 똘똘한 한 채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비싼 지역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에 25개 구하고 경기도의 상급지하고 지금 겹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방은 아주 밑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무조건 서울에 어디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구축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은 중위권, 중하위권 중에서 새 아파트들로는 지방 수요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구축에 살던 사람들도 글로 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은 다 오를 거예요. 신축 아파트들은. 그리고 입지 좋은데 구축까지 다 오를 것이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신축까지는 어디든 오를 수 있고 네네. 구축은 조금 이제 지역에 따라서. 네, 입지 좋은 데들은 어차피 거기는 신축이 없기 때문에 구축까지 올라가는 거죠. 입지 가치 때문에. 근데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은 강남 오르고 마용성 오르고 노도 강이죠. 노도 강인데 예. 노원구는 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 노원구는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고 금강구라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네, 거기가 하위권 6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로 매기가 같이 이제 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금천구의 새 아파트, 도봉구의 새 아파트도 수요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새 아파트 먼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에서 좀 상위권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만든 용어로 경기도 F4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일 비싼 지역이고 인기가 제일 많은 지역들, 뭐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요 4개 지역은 서울의 중위권 지역보다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이미 움직였고,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F4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